반갑습니다. 논리력과 기획력만으로 완성하는 말로 만드는 풀스택 쇼핑몰, 바이브몰 프로젝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6주간 이 혁신적인 여정을 함께할 정영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복잡한 문법 암기는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 로직과 AI에게 일을 시키는 명확한 지시, 프롬프트, 능력뿐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상용 수준의 쇼핑몰을 단 6주 만에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시간보다 마우스로 구조를 잡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더 많은 혁신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시니어 동료 개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AI 네이티브로 설계된 강력한 IDE인 안티그라비티, 그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뛰어난 AI 두뇌인 제미나이 프로입니다. 이 두 도구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서비스의 전체 그림입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인프라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는 완벽한 풀스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AI와 함께 하나씩 그려나갈 것입니다. 기술 스택 또한 현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최신 스택으로 구성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넥스트, JS14와 테일윈드 CSS로, 백엔드는 네스트즈와 타이페옴으로 구축합니다. 여기에 도커와 모노레포까지 도입하여 신입 개발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아키텍처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6주간의 여정입니다. 1주차 환경 셋업을 시작으로 백엔드 코어, 프론트엔드 UI, 핵심 로직인 장바구니와 주문, 그리고 관리자 모드를 거쳐 마지막 배포까지 매주 완성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챕터는 셋업입니다. 초보자들이 개발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환경 설정 때문인데요. 우리는 제미나이에게 우리 개발 환경 좀 잡아줘라는 한마디로 이 지루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셋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에게 시니어 개발자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해 코드 품질을 높입니다. 둘째, 프론트와 백엔드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모노레포를 구축합니다. 셋째, 복잡한 설치 과정은 도커로 자동화합니다. AI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들어줘가 아니라 너는 수석 개발자야 라고 역할을 정의하고 사용할 기술 스택을 명확히 제약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AI가 엄격하고 구조적인 코드를 내놓습니다. 자, 실제 프롬프트입니다. 너는 모던 웹 아키텍처의 정통한 수석 개발자야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기술 스택, 포트 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에게 전달해 봅시다. 역할을 줬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할 차례입니다. 포트 충돌을 막기 위한 설정, 터미널에 복붙만 하면 되는 자동화 스크립트, 그리고 한 번에 실행하는 루트 설정까지 AI가 고민할 틈을 주지 말고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폴더 구조를 트리로 보여주고 한 줄씩 실행할 수 있는 배쉬 스크립트를 짜줘. 설명은 최소화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환경이 갖춰졌으니 이제 상품이 있어야 팔 수 있겠죠? 백엔드 코어를 다룹니다. 우리는 네스트즈를 사용합니다. 구조가 엄격하기 때문에 AI가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낮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백엔드 개발의 3요소입니다. 복잡한 관계를 정의하는 데이터 모델링, 반복적인 크러드 코드 작성,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보호. 이 모든 것을 AI에게 맡기면 여러분은 오로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만의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선 비즈니스 도메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상세 내역에는 당시 구매 가격을 기록해야 해 같은 실무적인 디테일을 챙겨야 하죠. 이 프롬프트를 보세요. 유저, 카테고리, 프로덕트, 오더, 각 엔티티가 어떤 필드를 가져야 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1N을 자연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AI는 완벽한 ERD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DB 설계는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테이블의 생성, 수정 시간을 넣고 데이터 삭제 시 진짜 지우지 않고 숨김 처리하는 소프트 딜리트,
같은 고급 기술을 제약 조건으로 강제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먼저 텍스트로 관계를 설명해줘. 이는 AI의 실수를 미리 잡는 검산 과정입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타입해옴 엔티티 코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 차례입니다. 요즘 스타일로 보여줘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AI가 가장 잘 다루는 스타일링 도구인 테일윈드 CSS를 사용해 별도 CSS 파일 없이 컴포넌트 안에서 빠르게 디자인을 입혀보겠습니다. 공통 레이아웃으로 표대를 잡고 최신 넥스트, JS의 서버 컴포넌트를 활용해 검색 엔진 최적화, SEO까지 챙깁니다. 상품 아이디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동적 라우팅도 구현할 겁니다. 빈 화면으로 개발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시딩 전략을 씁니다. AI에게 그럴싸한 영어 상품명과 이미지를 넣어서 가짜 데이터 50개를 만들어줘라고 시키는 겁니다. 백엔드 개발자 페르소나를 다시 불러옵니다. DB가 비어있으니 개발을 못하겠다. 카테고리 5개와 상품 50개를 생성하는 시드, TS 스크립트를 짜줘. 이 한마디면 테스트 데이터가 DB에 가득 찹니다. 프론트와 백엔드가 싸우지 않으려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페이징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응답 데이터는 어떤 구조로 줄지, 데이터, 메타, 미리 명확하게 정해서 AI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API를 만듭니다. get, 프로덕츠를 호출하면 페이징된 상품 목록을, 프로덕츠, ID를 호출하면 상세 정보를 주도록 합니다. DTO를 통해 입력값 검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프롬프트입니다. 디자인을 맡길 때 예쁘게는 금지어입니다. 모바일은 1열, 데스크탑은 4열 그리드, 이미지는 정사각형 비율 유지, 마우스 올리면 살짝 떠오르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양을 줘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UI 코딩 전 타입 정의부터 시킵니다.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 구조에 맞춰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가격을 15,000원처럼 보여줄 유틸리티 함수도 미리 준비시킵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겪는 에러, 바로 외부 이미지 로딩 문제입니다. 넥스트, 컴피그, JS 설정을 AI가 자주 까먹곤 하는데 이를 프롬프트에 미리 명시해서 에러 수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를 그립니다. 상품 카드 컴포넌트를 만들고 app/page.tsx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뿌려줍니다. 데이터 로딩 실패 시 화면이 깨지지 않도록 예외 처리도 포함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검색 엔진에 잘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자체는 서버 컴포넌트로 만들고 클릭이 일어나는 장바구니 버튼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고급 패턴을 강제할 것입니다. URL의 아이디에 따라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다이내믹 라우팅을 구현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세로로, PC에서는 2단 컬럼으로 보이는 반응형 레이아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페이지는 데이터만 뿌리고 수량 조절과 버튼 기능은 별도 파일로 분리해 그리고 제네라테 메타다타 함수를 써서 브라우저 탭 제목이 상품명으로 바뀌도록 설정합니다. 자, 이제 껍데기는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쇼핑몰의 심장,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아키텍처 결정을 내립니다. 장바구니는 클라이언트에서, 주문은 서버에서, 장바구니는 유저가 빈번하게 담았다 뺐다 하는 공간입니다. 서버를 계속 호출하면 느려지겠죠? 그래서 주스탠드를 사용해 브라우저에서 관리합니다. 반면 주문은 돈과 제곱과 오가는 민감한 작업입니다. 반드시 서버에서 트랜잭션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로직을 AI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바구니입니다. 리덕스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볍고 직관적인 주스탠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AI에게 시켜야 할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퍼시스트, 영속성입니다. 고객이 실수로 새로 고침을 해도 장바구니가 날아가면 안 되겠죠? 로컬 스토리지와 연동해줘라는 말 한마디면 AI가 미드웨어를 붙여줍니다. 둘째, 머지 로직, 병합 로직입니다. 이미 담은 상품을 또 담으면 목록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수량만 늘어나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조건을 프롬프트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프롬프트를 볼까요? 롤, 프론트엔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엑스퍼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직을 지시합니다. 에디템 함수는 중복 체크를 해서 수량만 더해라.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들이 100%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 JSV 하이드레이션 에러입니다. 서버에서 렌더링한 화면과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가 달라서 생기는 에러인데요. 우리는 이것까지 AI에게 미리 방어시킵니다. 하이드레이션 미스매치를 막기 위한 커스텀 훅, 우즈 마운티드 카트, 패턴을 같이 짜죠. 이것이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바이브 코딩의 노하우입니다. 다음은 백엔드의 꽃, 주문, 오더입니다. 쇼핑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뭘까요? 돈은 냈는데 재고가 없거나 재고는 줄었는데 주문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ll or nothing, 즉 모든 과정이 성공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돌리는 트랜잭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가격 검증을 AI에게 시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가격, 토탈 프라이스는 믿지 마. 반드시 백엔드 DB에 있는 상품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이것이 시니어 개발자의 보안 마인드입니다. 이 프롬프트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AI에게 복잡한 트랜잭션을 맡길 때는 순서도 로직 플로우를 줘야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제가 AI에게 번호를 매겨서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1번 트랜잭션 시작, 2번 재고 확인, 3번 재고가 부족하면 즉시 롤백하고 에러 던지기, 4번 재고 차감, 5번 주문 생성.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만 잡아주면 복잡한 퀘리러너 설정이나 커밋, 롤백 코드는 AI가 완벽하게 작성해줍니다. 우리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를 설계하는 설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론트엔드의 빠른 반응성과 백엔드의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복잡한 로직일수록 AI에게 더 상세한 시나리오를 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로직들을 관리할 사장님 페이지, 관리자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핑몰의 꽃은 상품 판매지만 그 뒷단에는 사장님이 쓰는 관리자 모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만들지만 우리는 AI에게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해라고 지시하여 10분 만에 강력한 대시보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업에서 개발을 해보면 사용자 화면보다 이 관리자 페이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곤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지루한 작업을 AI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10분 만에 상품을 등록하고 매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장님을 위한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백엔드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프로젝트 루트에 업로드즈 폴더에 파일을 저장해 파일명은 겹치지 않게 UUID로 변환해. 그리고 중요한 점, 저장만 하면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스트즈 위 섭의 스타팅 모듈을 써서 저장된 파일을 인터넷 주소 http://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설정을 잊지 않고 지시합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의 꽃, 대시보드입니다. 주문 내역을 텍스트로만 쭉 나열하면 관리하는 느낌이 안 납니다. 우리는 AI에게 데이터 시각화를 요구할 겁니다. 총 매출액, 주문 건수를 카드 형태로 예쁘게 보여줘.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진짜 상용 서비스처럼 보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바이브 코딩 팁이 나옵니다. 바로 마크 데이터 퍼스트, 가짜 데이터 우선 전략입니다. 백엔드 API를 다 만들고 UI를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AI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백엔드 API는 나중에 만들 테니까 일단 가짜 데이터, 목다타를 넣어서 화면부터 그려줘. 프롬프트를 보시면 쉐드 큰 UI 스타일로 깔끔하게, 상단엔 카드 3개, 하단엔 테이블을 배치해라고 디자인 디테일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하자마자 그럴싸한 대시보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만든 이미지 업로드 API와 상품 등록 폼을 연결합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추가하고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그 URL을 받아서 상품 정보에 넣어줘. 이 복잡한 과정을 AI는 단 몇 초 만에 코드로 구현해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들어온 주문을 대시보드에서 멋지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파일 처리와 관리자 페이지, AI와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쇼핑몰을 내 컴퓨터가 아닌 진짜 세상 밖으로 내보낼 차례입니다. 마지막 챕터, 배포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 배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한 로컬 환경, 데브 모드에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서비스는 의미가 없죠.
이제 이 서비스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실제 운영 환경과 똑같이 돌려보는 프로덕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발자를 넘어 엔지니어 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배포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트릭트 빌드, 엄격한 빌드입니다. 개발할 때는 대충 넘어갔던 사소한 타입 에러들도 배포 빌드 때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둘째, PM2 통합입니다. 단순히 npm run 스타트로 켜는 게 아닙니다. 서버가 죽으면 자동으로 살려주고 로그도 관리해주는 전문 프로세스 매니저 PM2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서비스는 훨씬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AI에게 DevOps 전문가 위 역할을 부여합니다. 먼저 패키지 제이선의 빌드 스크립트를 짜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에러가 발생하면 빌드를 멈춰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렇게 강제해야 나중에 운영 서버가 뻗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 config JS라는 PM2 설정 파일 작성을 지시합니다. 프론트엔드는 3000번, 백엔드는 4000번 포트로 실행하고 두 프로세스를 한 번에 관리해줘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설정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실행 가이드도 받아야 합니다. 의존성 설치부터 빌드, PM2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최종 명령어 순서를 정리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배포 때 초보자가 100%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경로 에러와 CORS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디버깅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시니어의 노하우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단순히 코드가 주르륵 나오는 것을 넘어 실제 실행했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화면을 보세요. 디플로이 .sh를 실행하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그들이 보입니다. 의존성 설치부터 빌드까지 멈춤 없이 진행되죠. 만약 여기서 타입 에러가 하나라도 있다면 아까 우리가 걸어둔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을 띄우며 멈춥니다. 이 실패가 중요합니다. 배포 전에 버그를 잡았다는 뜻이니까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빌드 석세스풀리가 떴을 때의 안도감, 그게 엔지니어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터미널에 PM2 모니터를 입력한 순간입니다. 검은 화면에 초라한 커서만 깜빡이는 게 아닙니다. 멋진 그래픽 대시보드가 뜨면서 CPU 사용량, 메모리 점유율, 그리고 실시간 로그가 막대 그래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만든 쇼핑몰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개발이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6주간의 쇼핑몰 프로젝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진짜 보물은 쇼핑몰 코드가 아니라 바로 AI를 내 마음대로 다루는 마법 같은 능력, 제미나이 조련 3대장 패턴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앱이든 뚝딱 만들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청사진, 블루프린트, 먼저 무턱대고 코드 짜줘는 이제 그만. AI도 전체 그림을 봐야 헤맵지 않겠어요? 폴더 구조부터 트리로 보여줘. DB 관계도 ERD부터 텍스트로 설명해줘. 처럼 먼저 구조를 꼼꼼하게 합의하고 나서 코드를 요청하면 훨씬 수월해요. 설계도가 탄탄하면 건물은 흔들리지 않겠죠? 두 번째, 페르소나, 퍼스나, 부여, 제미나이를 그냥 기계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든든한 수석 개발자 동료로 생각해보세요. 너는 10년차 넥스트, JS 전문가야. 시니어 관점에서 보안 취약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줘.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AI는 답변의 톤 앤 매너도 바뀌고 코드의 퀄리티도 슝 올라간답니다. 진짜 신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 제약, 컨스트레인트. 알아서 잘해줘는 AI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트랜잭션을 반드시 써야 해. 모바일에서는 일렬 그리드로 보여줘. 에러 나면 롤백해처럼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걸어줄수록 AI는 고민을 덜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만을 딱 가져와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 패턴, 블루프린트, 퍼스나, 컨스트레인트, 이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의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개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라는 최고의 개발자를 이미 옆에 두고 있는 셈이죠. 그 힘을 믿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6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터미널에 PM2 모니터를 입력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화면에 멋진 대시보드가 뜨고 실시간으로 로그가 올라오고 CPU 사용량이 그래프로 보입니다. 터미널 창 두 개를 지저분하게 띄워놓고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진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6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환경 설정부터 백엔드, 프론트엔드, 핵심 로직, 관리자 모드, 그리고 배포까지.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코더가 아닙니다.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언제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풀스택 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시작해보세요. 이 강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바이브몰을 통해 개발의 A to Z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든 AI와 함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AI 네이티브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시작하세요. 6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